8조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 2항은 정당 헌법상의 일종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데요. 정당은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당내 민주화를 사회성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내 민주화. 그래서 그 목적이나 조직이나 또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직을 갖춰야 한다. 오히려 아까 지구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헌재가 아까 그 사건은 지구당 폐지 사건은 너무 쉽게 합헌 의견을 낸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적 요청이 정당에게 주어지고,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입법자가 법률을 형성할 때도 이와 같은 정당의 그 헌법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그런 입법 형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이 2004 헌마 456의 정당 지구당 폐지 사건 아까 잠깐 본 거죠.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내 민주화 요청 관련해서 지금 8조 2항에서 말하는 당내 민주화 관련해서 이 논의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당내 민주화 요청이 얼마나 헌법적인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어 있는지는 다소 좀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공직 그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 이게 그 민주화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뭐 원론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 지역구의 당원에 의해서 직접 또는 당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후보자 선출에서의 민주화 요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당 지도부가 공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 지도부의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결국은 당의 추천을 못 받게 되는 셈이고, 당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당 지도부에 국회의원이 예속이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입법자의 경우에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법률로 스스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법에 보면은 공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그 당의 헌법이죠. 당헌에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당법 제28조에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해놓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달리 그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런 법적 제재가 따로 없는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당법에서는. 자, 그런데 최근에 지난 1월 14일 날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보니까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주적 요청을 담고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그 조항을 잠깐 볼까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47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있고, 이 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민주적인 절차는, 후보자 추천의 절차는 당헌이나 당규로 정하는 걸로 지금 이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이 이제 2항 후단이 비례대표 위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정당이 그럴 때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47조 2항 1호에서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이나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거고요.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각 당에서 추천할 때는 민주적 투표 절차가 최소한 여기에 선거인단, 간접적으로라도 직접 선거는 아니더라도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요. 업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헌 당규 그 밖의 내부 규약으로 정한다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당헌 당규나 내부 규약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의원, 당헌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한 방식, 후보자 추천 절차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지금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금 총 37개 정당이 생겼다만요. 엄청납니다. 37개 정당이 이제 각자 대표자를 여러분이 나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이 여성 추천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재미난 게 52조에 등록 무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등록 무효는 어떤 경우에 등록 무효냐? 등록 무효 사항에 보니까 4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이거는 이제 같은 항 2호 전단에 따른 내부 요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해당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반한 경우에 아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의원 당선을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 조항이 위반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 등록이 아주 전부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한 건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최근에 뉴스 내가 보다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들 거기서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거기서 비례대표위원 선출한 것이 무효다라고 지금 주장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세한 청구서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당내 민주화 요청이 부분적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 기준은 아주 느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금 정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